2025년 12월 서울의 겨울바람은 유난히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의 거대한 전광판 위로 붉은색과 파란색 숫자들이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지만 그 아래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한국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던 원달러 환율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강제로 끌어내린 듯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소위 안정권에 진입한 것입니다. 1,500원 선을 위협하며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숫자가 꺾이자 정부 관계자들과 주요 언론은 일제히 외환 시장의 안정, 물가 안정의 신호탄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찾아온 평온한 바다처럼 대한민국 경제는 다시 순항할 준비를 마친 듯합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최전선에서 1분 1초를 다투는 외환 딜러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화려한 수치 이면에 감춰진 호가창을 들여다보는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 대신 짙은 그늘과 긴장감이 서려 있습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진실은 소름 끼치도록 명확합니다. 바로 거래량이 증발했다는 사실입니다. 환율이 떨어진 것은 우리 경제의 체력이 좋아져서 원화의 가치가 회복된 덕분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달러를 사서 공장을 돌려야 할 기업도 원화를 팔고 떠나야 할 외국인도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자취를 감췄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동적인 시장의 안정이 아닙니다. 경제의 혈액순환이 멈추면서 나타나는 창백한 죽음의 고요입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멈췄고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면서 발생한 착시 현상, 즉 불황형 흑자의 짙은 그늘이 환율 그래프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뼛속 깊이 새겨진 이 기시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확히 30년 전 1997년의 겨울도 지금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호언장담했고 환율은 정부의 필사적인 방어로 잠시 안정세를 찾는 듯했습니다. 국민들은 그 말을 믿었고 위기는 남의 일이라며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믿음의 대가는 국가 부도와 IMF 구제금융이라는 참혹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환율의 급락은 그때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기 직전 해안가의 물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바닥을 드러내는 공포스러운 전조 현상과도 같습니다. 정부가 안정이라고 포장하며 애써 감추려 하는 이 침묵의 시간 동안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잉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정부의 진짜 속내와 다가오는 2026년 경제 충격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전망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경고장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환율이 글로벌 달러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인 신흥국 통화 가치는 떨어져 환율이 오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외환 시장에서는 기묘한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이웃나라 일본의 엔화와 중국의 위안화는 맥을 못 추며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유독 한국의 원화만이 거꾸로 강세를 보이며 환율이 하락하는 기현상. 이를 두고 정부와 일부 낙관론자들은 한국 경제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거나 외부 충격에도 끄떡없는 펀더멘털의 승리라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수출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다릅니다. 종합상사의 베테랑 무역상들은 지금의 환율 하락을 두고 죽음의 안정이라 부르며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시장 논리로 볼 때 원화를 사려는 수요가 폭발하거나 시중에 달러가 넘쳐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연일 매도 폭탄을 쏟아내며 셀 코리아 셀 코리아를 외치고 있고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돈이 나가는데 돈값, 원화 가치 오르는 이 명백한 모순, 이 섬뜩한 수수께끼의 정답은 바로 수요의 실종에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이 달러를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달러를 사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설비를 투자해 공장을 돌려야 할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생산 자체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더 처참해질 것이라는 공포가 기업의 지갑을 닫게 만들었고, 수입이 수출보다 더 급격하게 줄어들어 달러를 살 사람이 증발해버린 상황. 즉,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환율 하락은 수출 대박으로 달러가 쏟아져 들어온 결과가 아니라 경제의 심장이 멈춰버려 생긴 불황형 흑자의 비극적인 착시 현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밥을 굶어 식비 지출이 줄어든 것을 두고 가계 재정이 튼튼해졌다고 자화자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굶어서 아낀 돈은 저축이 아니라 생명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에너지를 잃고 차가운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도, 그리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던 초입에도 이와 유사한 기만적인 지표들이 나타났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환율이 안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경제 활동 자체가 쪼그라들면서 나타난 수축의 신호였습니다. 시장의 영리한 플레이어들은 이미 눈치채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기이한 고요함이 폭풍이 지나간 후의 평화가 아니라 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기 직전 바닷물이 먼 바다로 빠져나가는 공포스러운 전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부가 환율 안정이라는 단어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실제 산업 현장의 공장 가동률은 역대 최저치로 추락하고 있으며, 부산항에는 주인을 찾지 못한 빈 컨테이너들만이 을씨년스럽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을 믿으라고 말하지만, 지금 외환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자율적인 균형이 아니라 정부의 다급한 개입의 손입니다. 우리는 이를 전문 용어로 스무딩 오퍼레이션, 미세 조정이라고 부르지만, 냉정하게 말해 그것은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어 무너지는 댐의 균열을 몸으로 막고 있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환율이 1,400원을 뚫고 올라가려 할 때마다 누군가 거대한 물량의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아 강제로 가격을 찍어 누르는 흔적들이 차트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비상금인 외국 환평 현기금이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무한한 화수분이 아닙니다. 바닥이 드러나는 순간 인위적으로 눌려있던 환율은 억눌린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걷잡을 수 없는 폭등, 즉 오버슈팅을 일으키게 됩니다. 경제학에는 삼위일체 불가능성, impossible trinity이라는 철칙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자본이동, 독립적인 통화정책, 그리고 안정적인 환율,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하지만, 독립적 통화정책, 동시에 외국인 자본 이탈을 막고 환율도 방어하고 싶어 합니다. 안정적 환율, 이 모순적인 욕망 사이에서 정부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은 냉혹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상황에서 억지로 환율을 붙잡아두는 것은 댐의 수위는 이미 한계치를 넘었는데 수문을 닫아걸고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대만의 압력, 즉 환율 상승 압력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무시무시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개입이 초래할 결말은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금융시장의 스왑 포인트, 왜곡 현상에서 그 징후를 봅니다. 선물한 시장에서 달러를 구하려는 수요가 폭발하면서 미래의 달러 가치가 현재보다 훨씬 높게 평가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은 정부가 막아주고 있지만 몇 달 뒤에는 원화 가치가 폭락할 것이라는데 막대한 돈을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리 없는 전쟁터, 외환 시장의 큰손들은 이미 정부의 방어선이 뚫릴 시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도래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온한 환율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역사적 저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의 안정이 진짜 안정이 아니라 폭발 직전의 고요함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다가올 충격의 실체를 마주할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위태로운 징후들이 결국 어떤 파국으로 이어졌는지 세계 경제사는 피 묻은 기록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1997년 7월 2일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하나였던 태국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태국 정부는 바트와 가치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며 조지 소로스를 비롯한 헤지펀드의 공격에 맞서 막대한 달러를 쏟아부어 환율을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국고가 바닥나는 데는 불과 몇 주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고 고정 환율제를 포기한 그날
바트와 가치는 하루 만에 수직으로 추락했고 수많은 기업이 연쇄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으려 했던 정부의 오만이 불러온 참사였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최근 튀르키예 터키의 사례는 나쁜 정치가 경제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반면교사입니다. 금리는 악이라는 지도자의 그릇된 신념 아래 물가가 치솟는데도 금리를 내리고 국영은행을 동원해 환율을 억지로 억누르려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리라와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국민들은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가방 가득 돈을 싸들고 다녀야 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지옥을 맛봐야 했습니다. 남미의 자원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 기초, 체력 펀더멘털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환율 통제라는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다가 결국 국가 부도라는 벼랑 끝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파멸에는 소름 끼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위기의 징후가 명확할 때 정부가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우리 경제는 튼튼하다, 일시적인 투기 세력의 공격이다 라며 현실을 부정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근본적인 체질 개선 대신 외환 보유액이라는 국가의 비상식량을 털어 환율이라는 숫자를 화장 메이크업 하는데 급급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니 다르다,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시장은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냉혹한 계산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댐의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고 버티는 동안 댐 너머의 물은 이미 머리 꼭대기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손가락을 떼는 순간, 혹은 댐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순간, 우리가 겪게 될 충격은 1997년의 악몽을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보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이 경제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 하락, 우리 수출 기업에 좋은 것 아닌가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과거 70, 80년대 고도 성장기에는 이 공식이 통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만든 제품이 해외 시장에서 더 싸게 팔리니 가격 경쟁력이 생겨 수출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을 바라보는 지금 이 공식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환율의 배신입니다. 대한민국 수출 구조가 30년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한국 기업들은 원자재와 중간재를 해외에서 달러로 사와서 가공한 뒤 다시 파는 고도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건을 팔아서 버는 돈보다 물건을 만들기 위해 사오는 재료비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는 비용의 역습을 맞게 됩니다. 매출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빈 껍데기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충격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넘어 여러분의 식탁과 지갑을 정밀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와 식량의 대외 의존도가 기형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밀가루와 옥수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환율이 1 400원, 1 500원을 넘어 고착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그리고 매일 먹는 밥상 물가가 구조적으로 20, 30%씩 비싸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 유가가 그대로여도 환율 때문에 우리가 주유소에서 내야 할 기름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수입된 인플레이션, Imported Inflation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잡혔다고 발표해도 여러분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가 살인적인 이유는 바로 이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 모든 상품 가격에 전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환율 쇼크가 한계 기업들의 산소 호흡기를 떼어버리는 결정적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수년간 저금리 시대에 달러로 빚을 내 연명하던 수많은 중소기업과 좀비 기업들이 있습니다. 환율 폭등은 이들이 갚아야 할 빚의 원금을 순식간에 불려버립니다. 원화로 돈을 벌어 달러 빚을 갚아야 하는 기업들에게 환율 상승은 가만히 앉아서 빚이 1.5배로 늘어나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이미 구로와 시화공단에는 환차손을 견디지 못하고 야반도주하는 공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버틸 체력이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고용의 8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무너진다면 그 파장은 실업 대란으로 직결됩니다. 환율이 보내는 경고음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기 시작했다는 파열음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한국은행 총재의 집무실에는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창립 이래 가장 잔혹한 외통수에 걸려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 때마다 보여주는 그 고뇌에 찬 표정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화정책의 키를 쥔 선장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잃어버렸다는 침묵의 비명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화정책의 무력화라고 부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고금리 깃발을 꽂고 전 세계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환율 방어를 위해서는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미국보다 이자를 더 쳐줘야 외국인 자본이 한국에 머물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 없습니다. 바로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뇌관 때문입니다. 이 영조 원에 육박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빚이 금리 인상이라는 충격을 만나는 순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수백만 명의 영끌족은 파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경기를 살리겠다고 섣불리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 순간 한미 금리 차는 더 벌어지고 마지막까지 눈치를 보던 외국인 자본마저 한국은 끝났다며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입니다. 환율 500원 돌파는 시간 문제가 됩니다. 좌측으로 가면 부동산 발판, 금융위기, 우측으로 가면 외환위기. 이것이 바로 정부가 숨기고 싶어하는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처참한 딜레마입니다. 정부는 미국이 곧 금리를 내릴 테니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기우제입니다. 우리 경제의 운명을 남의 나라 중앙은행장의 입만 쳐다보며 맡겨놓은 꼴입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너무 뜨겁다면, 미국이 인플레이션 재발을 우려해 고금리를 장기화, higher for longer 한다면 그때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시장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아니라 미국의 눈치만 보는 추종자로 전락했음을 간파했습니다. 통화 주권을 잃어버린 국가의 화폐를 과연 안전자산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지금 환율 시장의 불안은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중앙은행이 이 거대한 파도를 통제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신뢰의 위기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거시 경제 지표에서 우리의 자산 시장,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부의 상징인 강남의 프라이빗 뱅킹 센터로 돌려보겠습니다. 위기의 냄새를 가장 먼저 맡는 것은 언제나 스마트머니, 즉 슈퍼리치들의 자금입니다. 정부가 환율은 안정적이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계속된다고 확성기를 켜는 동안 PB센터의 VIP 룸에서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머니 무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산가들은 더 이상 한국의 아파트나 상가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그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원화 자산의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고 그 자리는 미국 국채와 달러 예금, 그리고 미국 우량주가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다변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가 침몰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자산 탈출 엑소더스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이 우리 집 아파트 값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며 안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화폐 환상, 머니 일루전에 불과합니다. 원화라는 자의 눈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격표에 적힌 숫자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냉정하게 계산해 봅시다. 3년 전 20억 원 하던 아파트가 지금도 20억 원이라고 칩시다. 3년 전 환율이 100원일 때 그 아파트의 가치는 약 180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400원을 넘어선 지금 그 아파트의 가치는 140만 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는 사이에 달러 기준으로 환산한 여러분의 자산 가치는 이미 20% 이상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는 한국의 부동산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팔고 떠나야 할 가치 하락 자산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국인 자금이 한국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원화로 수익을 내도 나중에 달러로 바꿀 때 환차손으로 인해 수익이 다 깎여나가는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환율의 공습은 결국 자산 가치의 재평가를 강요합니다. 원화 가치가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에서 국내 부동산에만 전 재산을 몰빵하고 있는
대한민국 중산층의 자산 구조는 폭풍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구명보트에 올라타고 있는데 대다수 국민은 기울어가는 배 안에서 설마 무너지겠어? 라며 서로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형국. 이것이 2026년을 앞둔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서늘한 풍경입니다. 환율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수입 물가가 오르는 차원을 넘어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자산의 구매력이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가차없이 삭제되고 있다는 잔인한 통보와도 같습니다. 이 모든 위기의 근저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온 거대한 두 기둥,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의 붕괴라는 구조적인 지각 변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의 성공 공식은 중국의 중간재를 팔아 떼돈을 벌고 반도체로 달러를 쓸어 담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을 바라보는 지금 이 공식은 처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우리의 고객이 아닌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돌변했고 반도체마저 미중 패권 전쟁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며 예전 같은 달러를 벌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멈추면 달러 유입이 멈추고 달러가 부족하면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환율 불안은 단순한 금융시장의 발작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는 사망 선고일지도 모릅니다. 물건을 팔아 달러를 벌어오지 못하는 나라의 통화가 강세를 보일 이유는 전 우주를 통틀어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고환율의 고착화는 수출 코리아라는 엔진이 꺼져가면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값입니다. 엔진이 멈춘 비행기는 추락할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추락의 속도를 환율이라는 계기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고성장의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997년 IMF 위기가 우리에게 구조조정이라는 고통을 주었다면 2026년의 위기는 우리에게 생존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해주지 않는 진짜 속내, 그것은 바로 각자 도생, 그즈 도셔입니다. 국가는 더 이상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뜨거워지는 온도를 감지하지 못하고 설마 별일 없겠지 라며 안주하는 순간 그 대가는 여러분의 노후와 가족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갈 것입니다. 환율 급락이라는 달콤한 마취제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냉정하게 세상을 직시하십시오. 원화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세상 밖으로 시야를 돌리는 자만이 다가오는 거대한 부의 이동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의 자산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2026년 거대한 파도가 덮치기 전 당신은 구명보트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